은평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대명사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 대상지로 거론되는 양천구 목동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장 둘러봤습니다. 양천구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목동 유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대명사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 목동은 다음 재건축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8년에 준공된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0년의 세월이 말해주듯 벽면은 낡아 군데군데 금이 가고 갈라졌습니다. 콘크리트가 깨진 곳은 시뻘건 철근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의 정비 계획안 통과는 오 시장님의 공약 이행으로 보고 목동에서는 조속한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확정 고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통기획 신청 중인 목 6단지 정비구역 지정 및 부동산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신규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건축 역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호가가 조금 더 올랐거나 매물로 나왔던 게 보류되는 사례가 일부 있을 뿐 실제 거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분양이 잘 돼야지만 사업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를 저렴하게 제공을 받고 증축되는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만큼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분양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를 타질 못하는 거죠. 일반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특히 목동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거래 절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저희는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손님도 없기는 해요. 전월세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혀 거래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겨울에 학군 수요가 있는데 학군 수요도 지금은 저희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소위 재건축 호재가 약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먼저 안정화돼야 한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진정된 이후에야 재건축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지속 운영을 바라는 55개 단체는 26일 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의 논의 자리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의의와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해왔던 은평구청의 은평마을센터 종료 통보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을 공동체 사업과 마을 활동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은평구청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목적에 그리고 이 과정을 해나가는 역량에서 민간의 주체성이 필수적인 사업을 어떤 법인격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은평구는 오는 12월 마을공동체 운영센터 민간 위탁이 끝나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마을공동체 전담팀을 구성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는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축구장 35개 넓이에 달하는 목동 유수지 일대 부지에 혁신 성장밸리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수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되다 보니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했는데요. 결국 양천구가 목동 유수지를 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전철역과 안양천, 쇼핑몰이 인접해 있어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목동 유수지. 그간 양천구는 목동 유수지 일대 25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혁신 성장밸리로 개발하려 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목동 운동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까지 연결되는 복합 스포츠 공원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수지에 그동안 행복주택이니 그 이후에는 또 혁신성장밸리라고 기업을 유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이냐. 앞서 서울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업무 기능 확보를 위해 목동 유수지에 창업 보육센터와 문화복합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수지에 창업 지원 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보니 양천구의 혁신성장밸리 조성 사업에도 진전이 없던 상황. 이에 양천구는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목동 유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 일부에 잔디밭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재활용 선별장 등의 노후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는 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양천구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진행한 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목동 유수지 정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은평구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승엽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김승엽 의원입니다. 예,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평소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 다급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위법적인 행위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 민원 응대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안내하겠지만 폭언이나 성희롱 등 정신적 피해가 커서 업무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보다 좋은 민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사회적 동의가 되는 기준안을 마련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업무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함은 기본이라 하였으며 5분에서 10분 간격의 민원 연락과 고함, 욕설로 민원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발의하신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한 차례 수정됐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된 겁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하여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악성 민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안의 악성 민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정의가 의원님마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정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 제가 이번에 입법한 조례에서는 폭행, 폭언, 성희롱으로 하나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동구를 포함한 14개 자치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의의 내용을 담아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도 좀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담당자도 너무 예민하지 않게끔 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 상호 간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민원 응대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친절함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민원 응대 공무원 상호 간에 예의와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좀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의회 김승엽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26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탑골 생태공원에 조류 모니터링 해설판을 설치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인 녹색미래, LG 헬로비전과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세 기관은 탑골 생태공원 등 관내 공원 3곳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탑골 생태공원에서는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와 쇠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등 조류 19종이 관찰됐습니다. 세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해설판 제작해 탑골 생태공원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박새라든가 집바구리는 뭐 좀 잘 보이는 편인데 그밖에 딱새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종들은 잘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도 보게 되었고. 환경오염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고 해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생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일반 시민들도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